브라질 경제가 초호황기였었습니다. 2002년부터 최소한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는 초호황기였습니다.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로 굉장히 어려울 때 브라질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라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농수산품, 1차 산업을 많이 파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호황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팔았죠. 광물도 많이 팔았고요. 근데 2008년도부터 미국에서 저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그 당시에 10년간 브라질에서 초호황기 가진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자 세계인 돈이 모두 브라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그때 탄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도 브라질 국민은 좋았습니다. 왜? 일자리 많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잘 살았는데 2012년부터 경제가 약간 어려질 것이다 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그 전부터 브라질 국민이 갑자기 돈을 많이 생긴 건 아니라 세계에서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흥청망청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월급이 100불, 200불, 300불 아니면 뭐 1000불 미만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사는데 60 분할, 70 분할, 뭐 50 분할, 뭐 크레딧 상관없이 차를 새 차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사게 되는데, 갑자기 빈민촌에서 살다가 차도 사고 돈을 벌어서 벽도 쌓아서 집도 오르고 갑자기 중상층이 된 기분이 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동당에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까지 노동당을 되게 됐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누리가 알겠지만은 이런 크레딧이나 돈을 빌려와서 쓰는 거는 다 한계가 있죠. 2012년부터 왜 포화 상태가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10년, 20년 된 차 끌다가 새 차를 사면 기분 좋죠. 정부에 지원금을 주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새 차를 사서 50개월, 60개월 할부로 쓰고 했는데, 모든 상품은 5년, 6년 지나면은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계속 주는 이런 크레딧이 사실은 남의 돈이죠. 전 세계에서 투자한 돈인데. 근데 그 돈이 다른 나라도 약간 호황기를 또 하고 미국에서 경제 부황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 그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게 시작한 게 이제 201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차를 쓰다가 새 차를 바꾸기 위해서 딱 그 시기가 2012년도 됐을 텐데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소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그만큼 무이자 할부금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경제가 어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망한 사람이 3대 간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죠.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014년 드디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월드컵 개막식을 보신 분은 알겠는데요. 전임 대통령,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브라질 그 룰라 대통령, 신성시하던 룰라 대통령에 대한 신화가 다 깨지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는 거죠. 그런 와중에 지우마 대통령인데, 지우마 대통령도 나올까? 연설할까? 그럼 야유를 할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두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야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에 드디어 저도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끄는 축구 7대1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브라질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굽다가 다 아는 소리지만은 고기를 굽다가 누가? 독일이. 세상에. 또 고기를 잠깐만 보러 가려고 했더니 또 그래서 리플레이? 아니 또 먹었는데? 뭔 소리야? 잠깐만. 고기 또 들고 가려는데 아니 뭐야, 잠깐 리플레이 틀지 말고. 그게 아니라 벌써 세 번째인데 7대1 침몰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브라질 국민이 불만이 많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불만을 계속 이어오다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할 때 폭발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리우데자네이루는 돈이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2년, 13, 14 계속 돈이 없는데 리우데자네이루는 모든 돈을 집어넣어서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한국에서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하면 좋은 말도 있지만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죠. 시설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준비가 된 게 제대로 활용하고 돈이 있느냐? 없죠. 참고로 2014년도에 월드컵 때 사용하려고 건축하고 있던 축구장 아직 못 끝난 곳이 많습니다. 그때 또 만들고 나서 쓴 것도 몇 번 안 쓰고 지금 버려졌다 한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도로를 깐다 한다 인프라 안 끝난 게 많습니다. 2020년인데 6년이 지나도 아직 안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 비생산적인 돈이 들어간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또 무엇이냐? 바꿔야 된다. 노동당이 잘못했다. 좌파가 잘못했다. 색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꿔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여론이 뭐 계속 모이면서 지우마 대통령, 마지막 노동당 지우마 대통령은 임기 2기 때, 임기 1기 때 잘못한 것을 지적당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국회법에 세수의 뭐 정확한 지금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80%인가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근데 그것을 법에 적촉될까봐 다른 크레딧을 시중은행에 줘서 그 시중에서 다시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일부는 그건 불법이다. 그것은 잘못된 회계 부정이다.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열을 만들었고요. 대통령과 또 지지자들은 아니다. 난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냐, 안 했냐? 배고프다고 해서 국민에게 돈 나눠준 건데 뭐가 잘못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국회의원들도 실시간으로 TV에서 나는 탄핵에 찬성합니다, 안 합니다. 원래는 뭐 비공개를 하느냐, 뭐 하는 있었는데 공개하는데 그게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아침부터 의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떠드느라고. 4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왜? 여기서 내가 진짜 죽을 만큼의 내가 노동당이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손가락질 받을 게 이제 아니까 그 국민 여론이 휩쓸려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탄핵인데 그 당시에 탄핵시킨 다음에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 바꿔야 된다. 잘못됐다. 좌파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법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누가 후보로 나오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탄핵된 지우마 대통령 부통령이 또 수년간, 그러니까 2017년까지 이제 대통령 임기를 마쳤지만은 2018년도에 있었던 이제 대선에서는 그 당시에는 거의 득도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뭐 지금 뭐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그전에도 이제 오랜 이제 의정 활동을 했지만은 극소수만 이제 알던 사람이 갑자기 부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대 효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군인이면서 우파면서 보수면서 내가 뭐 이 나라를 바로 잡고 중요한 브라질에는 30개 정당 어느 누구와도 난 타협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자 국민들이 이쪽에 힘을 모아줘서 당선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역사란 게 그렇습니다. 정치란 게 그렇고 그 수많은 쟁쟁하던 뭐 잠룡들을 다 죽이고 딱 당선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저도 걱정했지만은 힘이 없습니다. 정치란 게 혼자 할까요? 나 혼자 뭐 흔든다고 할까요? 되자마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국정을 꾸려야 되고 뭐 또 입법부 또 국회에 가서도 연설하고 또 사람당 이렇게 꼬시고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 난 딱 이거 갈 거야. 난 내 스타일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전에 30개 정당에서 손꼽히는 5개 정당 이외 나머지들은 군소 정당으로 이쪽 저쪽에 붙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붙고 저쪽에 붙고 하는데 싫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반대로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처세술에 보면은 왜 나머지 적들을 다 모으게 했는지 내가 맞든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고요. 막말로 나오는데 이 막말이라는 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막말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는 것은 그럼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거에서 내가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지 네가 지적을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막말한다고 욕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극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행적이나 행실이나 또 그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반대로 돌아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전 노동당 지지파나 30% 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 저거 나쁜 놈이고 저거 뭐 준비도 안 됐고 저거 군사 정권 다시 일으킬 놈이고 뭐 히틀러를 뭐 추종하는데 뭐 어쩌나 막 이렇게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충돌이 있는 와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은 이것도 제가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조사 중인 상황이니까 여론은 대통령대로 여러 가지 힘을 써서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뭐 보좌관을 보니까 자금을 세탁한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뭐 선고를 받아서 뭐 공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의혹은 많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아직 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 제대로 되지 않고, 면책 특권을 없애려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면책 특권을 박탈해야 되는데, 그 소집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좀 웃긴 게, 아니 만약에 대통령의 문제가 많다면은 각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래놓고 뒤로 가서 나는 너를 뭐 했느니, 너 자리 하나 달라느니 뭐 하느니 뭐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또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또 이것들 봐라 그렇게 했겠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댓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사건도 조사 중이니 시중에 언론에 나온 것만 이제 토대를 보면은, 이 아들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뭐 텔레그램이라는 뭐 메신저를 이용해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들이 각자 IP를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어서 누구를 뭐 공격을 해서 한다 하는데, 사실 이 대통령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롤 모델을 삼아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데, 대통령에 선출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 해서 빨리빨리 서민이다, 나는 빨리 하겠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댓글을 많이 보고 또 여론이 힘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많이 보는데, 오늘부터 보니까 그 반대파는 사람들이, 야, 나에 대한 가짜 뉴스가 있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 적 없는데 왜 이러지? 라고 알고 봤더니 같은 IP 아니면은 같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다,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게 연방경찰이죠. 뭐 국내 정보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여튼 연방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자꾸 조사하고 뭐 구속하고 뭐 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들까지 가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을 넣는데, 그럼 그러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때부터 야 잠깐만 스톱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 가족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난 참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거기서 어이씨 뭐야,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네. 근데 맞습니다. 나는 가족을 우선하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에 뭐 아시는 것 같이 연방경찰청장한테 야, 수사 내용을 좀 알려줘. 못 알려줍니다. 그럼 저 팀 바꿔. 못 바꿉니다. 그럼 너 자르려고 했더니 법무장관이 야, 그 사람은 왜 내 신복인데 왜 그걸 뭐 다둥이 더 자르려고 하느냐, 안 된다. 내 권한으로, 대통령은 내 권한으로 뭐 교체한다는데 잘못되느냐? 대통령 그거는 사법농단이고, 또 나한테도 뭐 연방본 대법원 뭐 자료 주겠다, 회유했다, 그것도 불법이다, 뭐 싸우고 제가 나간 겁니다. 나가고 대통령 남고, 그 다음에 연방경찰도 바꾸고 뭐 조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또 웃긴 게, 이번에 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대통령 아들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그 팀은 또 다 교체됐고, 왜냐하면 새로 연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아들 측근으로 또 바뀌게 되면서 바뀌었지만은, 이게 또 바뀌어서 어딜 조사하냐면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를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가 또 올해 또 정적이면서, 그러니까 원래 또 친했다가 뭐 정적이 되는데 격리를 풀라 뭐 하면서 경리에 반대, 그러니까 격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자, 저거 뭐 돈 번 거 뻔해라고 해서 뭐 지난주에 주지사 궁에 들어가서 주지사 뭐 서류를 또 압수하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는 갑자기 날개가 다 잃어버리고 뭐 측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표적이다 라고 하는 등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들이 드디어 합의를 보고, 제가 보기엔 합의 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시켜야겠다 라고 해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만큼 어떻게 되고 빨리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의 좌파 정권의, 그러니까 노동당 정부의 또 그동안 수많은 부정, 비리 이런 걸 본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탄생한 대통령이 제 역할을 못하니 여기에 실망 품고 돌아선 국민도 있는가 하면은 제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도 잃고 경제 활동도 못해서 불만인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지지를 선언하며 격리를 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주지사나 야당들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든지 미워서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하에 격리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대통령과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자 지금 현재 세력이 크게 두 개 나눠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번 주도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지지파 반대파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주먹질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요번 주에도 어떻게 법적으로 풀릴지, 또 반대로 사법부 연방대법원에서는 지금 사법부 농단이라고 해서 연방경찰과 따로 그 내용을 조사시키고 있고, 대통령 아들 뭐 소환하고 대통령 보고 핸드폰 휴대폰 또 이렇게 뭐 차압하고 뭐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또 보고 다른 변화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내용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라서 여러분에게 좀 부분적으로 또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또 특히 지금 뭐 쌍파울로인지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